제가 N타입이고 와이프가 S타입이고 애들이 M, S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갈지 고민하면은 늘 가는 데가 거의 초밥집을 늘 가게 되는데, 다른 데는 아무래도 같이 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초밥집 가면은 저랑 둘째, 셋째는 뭐 연어, 뭐 소고기 초밥 아니면 민물장어, 연어, 알 이런 거를 주로 먹고, 가끔 제철에 따라서 숭어가 있으면은 숭어를 좀 먹기도 하고 농어를 먹기도 하고요. 와이프랑 첫째 딸은 S타입이기 때문에 S타입 중에서도 조금 푸른 게 안 맞다 보니까 참치보다는 그 외에 다른 흰살 생선이나 뭐 조개류나 오징어나 한치나 그런 것들을 좀 즐겨 먹고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EDM 센터 허준호 서장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도 도시락을 조금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도시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고기 야채말이, 그러니까 흔히 그 월남쌈 드시는 피로 만들어서 아마 좀 굉장히 색다른 식감을 지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오이고추, 아삭이 고추, 그리고 새송이 버섯, 그리고 파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오늘 딱 마침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식품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당뇨를 진단받으시면은 가장 먼저 처방을 받게 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메트포르민이거든요. 메트포르민이 보통 간에서 당 신생아성을 억제한다거나, 그리고 또 AMPK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. 반대로 생각하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혈당을 조금 더 잘 소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오늘 딱 도시락에서 아삭이 고추랑 이 파김치가 약간 천연 메트포르민 역할을 할 수 있는 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파 하면은 약간 그 알인맛 있잖아요. 그게 보통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, 그 파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나 아니면 아삭이 고추에 있는 캡사이노사이드라고 해서 캡사이신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AMPK라고 하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메트포르민처럼 뭐 즉각적인 혈당을 낮추는 역할까지는 하진 않지만, 그래도 M타입 분들이 이걸 좀 꾸준하게 드시면은 이 AMPK가 활성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혈당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활용하시면 좋고, 김은 당연히 해조류이기 때문에 이 GI 지수가 굉장히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새송이 조림인데, 이 새송이도 보통 수용성 식이섬유소 중에서 베타글루칸이라고 있는데, 걔네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걔네를 분해를 시켜요. 그리고 분해가 되면서 흔히 그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들이 나오는데, 걔네가 있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. 그래서 M타입 분들은 오늘 메뉴 중에서 기본적으로 혈당을 올릴 만한 게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밥 같은 경우도 지금 잡곡밥이기 때문에 괜찮고, 그리고 이 소고기 야채말이도 이 피가 밀가루가 아니라 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고요. 그리고 M타입 분들이 아닌 S타입이다라고 하면은 그 가자미 구이도 있고 그린빈스가 있는데, 그린빈스가 콩의 껍질이거든요. 보통 뭐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뭐 플라보노이드든 아니면 폴리페놀이든 피토케미칼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가자미구이도 흰살 생선인데 굉장히 조금 칼로리가 낮기도 하고, 특히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,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염증, 항암 효과도 있기도 하고, 비슷하게 인슐린 저항성 낮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S타입 분들에게는 고기보다는 가자미 구이 같이 생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기보다 생선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, 단백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영양가가 풍부한 거는 맞아요. 버섯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보다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장점은 있지만, 얘네가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뭐 암모니아 같은 맹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쉽고, 또 소화가 안 됐을 때는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실 수 있으면은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은데, 조금 소화가 안 된다, 고기보다는 식물성이나 이런 생선을 활용해 주시고, 조금 장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고기를 푹 구워서 뼈든 그런 것들을 좀 사골로 드시면은 콜라겐이든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을 좀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타입에 맞는 고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사골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N타입 분들 아마 쌀국수집 가시면은, EDM 실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남쌈 가시면은 약간 M타입 게 조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S타입 분들은 거기에 오이가 됐든 몇 가지가 없긴 하겠지만, M타입 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쌀국수집 가시면은 충분히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
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S타입 분들은 일식집이 조금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N타입이고 와이프가 S타입이고 애들이 M, S 나눠지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갈지 고민하면은 늘 가는 데가 거의 초밥집을 늘 가게 되는데, 다른 데는 아무래도 같이 먹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초밥집 가면은 저랑 둘째, 셋째는 뭐 연어, 뭐 소고기 초밥 아니면 민물장어, 연어 알 이런 거를 주로 먹고, 가끔 제철에 따라서 숭어가 있으면은 숭어를 좀 먹기도 하고 농어를 먹기도 하고요. 와이프랑 첫째 딸은 S타입이기 때문에 S타입 중에서도 조금 등푸른잎도 안 맞다 보니까 참치보다는 그 외에 다른 흰살 생선이나 조개류나 오징어나 한치나 그런 것들을 좀 즐겨 먹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 음식과의 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저희는 그걸 넘어서 결국 음식이랑 사람과의 궁합을 봐요. 음식과 사람과의 궁합이 가장 좋은 관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, 뭐 대표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게 계란 같은 건데, 좀 계란 하면은 당연히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란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계란도 또 한편에서 보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식품이기도 해요. 그 계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계란을 누가 먹는지에 따라서 계란이 아주 좋은 단백질 근원 식품이 될 수도 있고,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에 유발하는 안 좋은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밀가루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밀가루만 먹었다면은 분열이 난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그러거든요. 그게 그래서 밀가루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밀가루라는 음식과 저와의 그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몸에서의 부정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유전자 밥상을 말씀드리려면 결국에는 저희 EBM이라고 하는 그 생태 균형 의학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나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어떻게 짝짓기를 할 것인가 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는 계란은 안 되기 때문에 계란 대신에 소고기를 먹는다거나 밀가루 대신에 현미를 활용한다거나, 옛날에는 흔히 그 체질이라는 말로도 썼는데, 체질하면은 보통 뭐 사상, 팔상 이야기를 하면서 장부의 허실을 가지고 뭐 태양입니다, 태음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희는 더 중요한 거는 식물, 동물,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봤어요. 저도 그렇고 이 박사님이 지금 거의 40년 넘게 해오고 계신데, 뭐 무랑 배추를 비교를 해보면 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좁아요. 침엽수죠. 배추는 이파리는 넓어요. 화렵수예요. 그래서 잎이 넓다라는 거는 그만큼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애인 거고, 그렇다는 건 그만큼 그 애는 조금 기질적으로 차가운 성질인 거고, 반대로 무는 이파리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햇빛을 덜 받으려고 하는 거고, 그러니까 태양을 쫓는지 태양을 피하는지 아니면 물에 퐁당 빠져 사는지 물이 좀 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,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식물, 동물을 좀 구분을 하고 있고,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사람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, 사람도 뭐 생김새부터 해서 성격, 심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타입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. 그거를 가지고 32가지로 나누고 있고, 그 사람이 N타입이면은 음식을 S타입에 해당하는 식품을 먹으면 되고, 반대로 내가 S타입이면은 N타입의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음극이 만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새 생명체가 생기고, 동물도 암컷, 수컷이 만나야지 생명체가 생기고,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거든요. 하다못해 자석도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요. 저희 음식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N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같은 N타입의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S타입의 음식을 먹어서 중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. 공명 형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 식품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그 유전체 밥상이라는 거죠.